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 이어 어제는 리창 총리와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중국 내 권력 서열 2, 3위인 최고위급 인사들과 한중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은 시 주석에 이어 2인자로 꼽히는 리창 총리와 대면했습니다. 중국의 행정부인 국무원을 총괄하는 핵심 인사에게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거듭 내비쳤습니다.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리 총리도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며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我相信随着双方各领域合作的不断推进，一定能够为两国人民带来更多的福祉。 이 대통령과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 총리와의 만남에서 두 나라는 수평적, 포회적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에 중국의 노동력이 결합됐던 기존의 수직적 체계는 중국의 발전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리창 총리에 앞서선 우리의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권력 서열 3위인 중국의 입법부 수장에게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고 자오 위원장은 여기에 호응했습니다. 习近平主席和总统先生的战略引领下，中韩关系重回正轨，迎来了新的局面。 중국 최고위 인사들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뜻을 모은 이 대통령은 베이징을 떠나 상하이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주목받는 천진잉 상하이시 당서기가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해 친분을 쌓고 양국 간 교류 협력의 필요성 등에 공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에서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 참석과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상하이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산업당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를 신설하고 산업단지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한중 정상회담 직후 한중 상무협력 대화 채널 신설과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를 각각 체결했습니다. 사실상 15년 만에 장관급 정례협의체 복원으로 해마다 최소 한 차례 상호 방문해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산단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올해 안에 중국 상무부가 인솔하는 투자조사단이 새만금을 방문하기로 한 만큼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중 양국 정상이 판다 추가 대여 논의를 꺼낸 지 하루 만에 양국 환경당국이 실무 논의를 개시했습니다. 자이언트 판다는 국제협약 등에 따라 임대로만 들여올 수 있는데요.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서 새로운 판다가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는 모두 4마리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태어난 암컷 쌍둥이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그리고 엄마 아빠인 아이바오와 러바오입니다. 아이바오와 러바오의 첫 딸인 푸바오는 국내에서 태어난 첫 판다로 푸공주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를 통제하는 워싱턴 협약 등에 따라 2024년 4월 중국에 송환됐습니다. 워싱턴 협약은 자이언트 판다처럼 최상위 보호 등급의 경우 상업 목적의 국제거래를 금지하고 번식, 연구 등 비상업 목적의 임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고유종인 판다를 대여한다는 점에서 해외로 반출된 개체는 물론이고 그 새끼까지 중국 정부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결국 소유자인 중국이 판다 짝짓기가 가능한 만 4세 전후 송환하도록 계약에 명시하면서 푸바오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 역시 마찬가지로 만 4세가 되는 2027년 7월 전에 중국에 넘겨줘야 합니다.
이들 부모인 아이바오와 러바오는 임대 기간이 15년. 지난 2016년 3월에 왔으니까 2031년 3월까지만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중 정상회담이 아이바오와 러바오 도입의 계기가 된 것처럼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판다 추가 대여가 논의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곧바로 당국자 간 실무 논의가 뒤따르면서 양국 우호의 상징으로서 새 판다 가족이 한국 땅을 밟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 베이징에서 어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논평을 자제하고 한일, 중일 관계에 대한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어제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중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제3국 간 회담에서 나온 정상들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건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를 포괄적으로 추진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과는 여러 대화에 열린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선호 의원 측에 전달된 공천원금 1억 원을 보관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사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여에 걸친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뜀박질해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를 빠져나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이 강선호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건넨 현금 1억 원을 직접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A씨입니다. 어제 아침 7시부터 15시간 넘게 이어진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을 피해 빠른 속도로 달려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시의원한테 1억 받으신 거 맞습니까? 김경 시의원한테 2억 받고 보관하신 거 맞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이 강 의원 측에 건넨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선호, 김병기 의원의 녹취에도 등장합니다. 어쨌건 그 1억 이렇게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지금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A씨에게 보고를 받기 전에는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돈을 요구한 적도 없었다며 사실상 A씨가 금품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1억 원을 실제로 받아 보관했는지 강 의원이 반환을 지시했는지 등을 추궁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어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와 고발인에 대한 조사까지 같은 날 이루어지면서 강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지난달 사건 배당과 동시에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시의원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이달 중 귀국할 것이라며 즉각 귀국은 미루고 있는 거로 전해졌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첫걸음부터 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이 아들의 대학 편입에 관여하며 보좌진들을 총동원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편입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숭실대 측은 학사 운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전 보좌진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청탁 의혹에 관해서도 질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 보좌진은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서에 출석해서도 관련 내용을 진술했는데 당시 진술서를 보면 전 보좌진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말 다른 보좌진과 함께 숭실대학교를 찾아 총장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차남의 편입 이야기를 꺼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지역구 구의원과 의원실 보좌진이 함께 학교를 다시 찾아가 당시 대외협력처장 등을 만나 편입 과정을 안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보좌진은 김 의원 차남 편입이 하나의 업무가 됐고 관련 자료 조사를 위해
의정 활동에 써야 하는 국회 의정자료 유통 시스템까지 활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김 의원의 차남은 이 학교에 있는 계약학과 편입에 성공했는데 특정 조건을 갖춘 업체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편입 요건 충족을 위해 김 의원이 취업 청탁을 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숭실대학교 측은 YTN에 김 의원 아들의 편입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는데 다니셨는지만 여쭤보려고. 김병기 의원. 저는 다른 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모든 거는 다 팩트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유력 정치인의 부적절한 언급, 청탁, 요청 등이 있었다면 적절히 회피하거나 법과 상식에 울타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조처했을 거라며 학사 운영에도 문제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은 편입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숭실대학교를 상대로도 강제 수사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175억 원 가운데 아들 셋의 재산은 47억 원에 달합니다. 국민의힘은 금수저 삼형제로 명명하고 소득과 세금 등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이 옳은 것이 되도록 도와주자고 힘을 실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의혹입니다. 이해훈 후보자의 새아들은 특정 회사 비상장 주식을 800주씩 신고 재산상 10억 3천만 원씩 가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았고 지난 2021년 증여세를 4,300만 원씩 냈는데 당시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이들이 엄마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장남과 처남의 재산은 17억 원에 달하고 아직 취업하지 않은 막내도 주식만 12억 원, 삼형제 합쳐 재산 규모는 47억 원이 넘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수저 삼형제의 재산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낱낱이 해명하라고 따졌습니다. 2030 보좌진을 돌수저처럼 취급하면서 막말과 고성, 갑질로 대한 장본인입니다. 이해훈 후보자는 경제가 아닌 사익 추구 전문가라면서 인사청문회까지 갈 것도 없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과 도덕성, 장관으로서의 국정 수행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안들입니다.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인사 검증이 실패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전문성, 각종 의혹을 옹호하는 검증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탕평 실용주의 인사를 믿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하면서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상 시켜보니 일 잘한다는 평가를 듣도록 후보자 본인이 분발해야 한다는 말도 곁들였습니다. 대통령의 결정이 잘된 결정이 되도록, 옳은 결정이 되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된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로 잠정 결정됐는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틀간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종의 전향 인사를 놓고 국민의힘은 잔뜩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비교적 관망하는 모습입니다. 인사청문회까지 보름 정도, 의혹 제기와 해명, 또 새로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선수용 실탄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하고 실탄을 구입한 3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훔친 차를 몰고 흉기로 주유소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여신도들을 10년가량 성착취한 혐의로 50대 전직 목사 윤모 씨를 지난달 31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전자장치 부착 중에도 지인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속여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이 훌륭했다며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올해 중간 선거에서 패할 경우 자신이 탄핵 소추를 당할 거라며 공화당을 향해서 국민 설득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국제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공격과 마두로 대통령 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시간으로 오늘 오전 연방하원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수련회 연설에서 한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새벽 베네수엘라 공격, 또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이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152대의 비행기와 지상군을 투입한 미군의 작전이 탁월했다면서 거의 전국의 전기가 한순간에 꺼져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쿠바인 병사들이 많이 숨졌지만 미군은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치명적인 군사력을 증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It was brilliant tactically. It was an incredible thing. But the United States proved once again that we have the most powerful, most lethal, most sophisticated, and most fearsome. It's a fearsome military on planet Earth. 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가 정당했다는 점도 다시 강조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이 반미 시위에서 춤을 췄던 행보를 비꼬면서 자신의 춤을 조금 흉내내려고는 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은 난폭하고 수백만 명을 죽이고 고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직후부터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감행했다면서 미국은 불법을 또 다른 불법으로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었죠. 이 척 슈머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2시간 동안 기밀 브리핑을 들었지만 답보다 훨씬 더 많은 질문을 남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1단계 방아쇠만 당겼을 뿐 베네수엘라의 향후 상황에 대해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었고 이 답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For how long will we be committed to running Venezuela? No answer. What country is next? Is Colombia on the table? Are we going to invade a NATO ally like Greenland? Where does this belligerence stop?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판을 의식한 건지 중간 선거도 언급했다고요.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을 한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향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잘했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았었겠느냐는 건데요. 그러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 진다면 자신이 탄핵을 당할 거라면서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자신의 정책을 국민에게 더 설득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You got to win the midterms. Because if we don't win the midterms, it's just going to be, I mean, they'll find a reason to impeach me. I'll get impeached. 네,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국제법 위반 논란과 함께 과도한 대외 개입 자제와 경제 등 국내 현안 해결을 원하는 이 마가 지지층의 이탈을 우려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기업들을 만나겠다면서 알다시피 이건 석유 시추의 문제고 석유 가격이 내려갈 거라며 베네수엘라 석유 통제권을 장악하겠다는 뜻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군사 개입 후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한 영토 편입 의사를 재확인하자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공식 견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국 관세 문제 등을 고려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유럽 7개국 정상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북극권의 안보는 나토의 우선순위이고
미국을 포함한 나토 동맹들의 집단 협력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며 미국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유럽 각국이 북극권의 안전과 적대 세력 억제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Żaden członek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nie powinien atakować czy grozić drugiemu członkowi Paktu Północnoatlantyckiego.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해 그린란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는 내용은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를 자극할 경우 보복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영토 편입 움직임이 있을 때 나토 동맹들이 원론적인 연대 표명을 넘어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투명합니다. The question is, if there was an actual military operation, would some of these other European countries be reluctant to criticize Trump, given that they also have other security interests?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재점화하면서 자칫 나토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그린란드를 무력으로 병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나토 내부에서는 당분간 불안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16이 본격 막을 올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혁신적인 로봇 기술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하면서 2년 뒤 상용화를 선언했고 LG전자는 집안일을 돕는 가정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가 전합니다. 로봇계 스팟의 화려한 댄스 공연과 함께 배를 벗은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전동식 아틀라스입니다. 360도로 회전하는 유연한 관절을 이용한 자연스럽고 화려한 동작에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나옵니다. 아틀라스는 단순 시제품에서 벗어나 2028년 실제 산업 현장에 투입될 완성형 로봇입니다. Now it's time to officially take Atlas out of the lab. So for the first time ever in public,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Atlas to the stage. 현대차 그룹은 2028년까지 매년 아틀라스 3만 대를 양산하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도 선언했습니다. 또 엔비디아에 이어 구글과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 두뇌를 가진 강력한 피지컬 AI로의 변신도 예고했습니다. 인공지능 탑재 로봇이 함께하는 미래는 일터뿐 아니라 집안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손가락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식사를 준비하는 홈로봇, LG전자가 선보인 클로이드입니다. 만질 때마다 움직이는 의류를 정리하고 개는 건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큰 과제로 꼽혀왔습니다. 이처럼 빨래를 정확히 개는 것까지 성공하면서 이제 가사 노동에서 해방되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CES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른 삼성과 LG전자의 새 수장은 인공지능과 고객을 연결하는 각기 다른 지향점을 밝혔습니다. Our vision for the AI home is clear. To give time back to our customers. AI로 연결된 삼성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선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대격전이 펼쳐질 CES 2026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세계의 이목이 이곳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박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GBC가 기존 계획이었던 105층 1개동 대신 49층 3개동으로 지어집니다. 개발 계획 변경에 필요했던 사업이 추가 협상을 통해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다시 추진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GBC 공사 현장입니다.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 그룹이 신사옥 등을 짓기 위해 지난 2014년 매입했습니다. 애초 105층짜리 1개동으로 짓기로 했지만 공사비가 오르고 군 작전 제한 사항 등 변수가 생기면서 기존 설계안을 접었습니다.
서울시는 현대차 그룹이 낸 박균 계획안으로 추가 협상을 벌인 끝에 오는 2031년 준공을 목표로 49층 세개동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현대차 GBC 추가 협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이 본격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공정률이 5.6%로 나와 있습니다. 새로 나온 조감도입니다. 49층 타워 세개동 전면에는 전시장과 공연장이 들어서고 옥상에는 1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에는 영동대로와 지상광장을 연결하는 14,000제곱미터 규모의 도심 숲이 생깁니다. 이곳 아래에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지하와 연계되는 복합 소비 문화공간이 들어서고 타워동 최상층은 한강과 강남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 공간으로 꾸며집니다. 이렇게 바뀐 계획으로 105층 전망대 등이 무산되면서 기존에 감면해준 공공기여액 일부도 추가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여 총액은 1조 9,827억 원으로 2,300억 원 넘게 늘어납니다. 이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구축과 잠실 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5조 원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가는 GBC 개발로 생산 유발 효과만 앞으로 26년 동안 510조 원이 넘고 146만 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삼성전자 DX 부문장을 맡은 노태문 사장이 올해 신제품 4억대,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등 AI 기반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대표는 CS2016 개막을 앞두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DX 부문 중장기 사업 전략과 AI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노 대표는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과 4K 이상 프리미엄 TV,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가전에 AI를 탑재할 것이라며 신제품 4억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형주들의 계속된 강세에 힘입어 어제 3거래일 연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4,500선까지 돌파했는데요. 오늘도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부가 지난 4분기 외국인의 직접 투자 동향을 발표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지난해 상반기에 부진을 딛고 직접 땅을 사서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 위주로 대폭 증가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탈쿠팡 소비자들의 발길을 잡기 위한 유통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네이버가 신선식품 강화에 나선 가운데 SSG닷컴은 오늘 7% 적립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매달 2,900원으로 구독하면 쓱 배송 상품을 구매할 때마다 결제 금액의 7%를 SSG 머니로 돌려받는 서비스입니다. 쿠팡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 유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14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는데 두 기관을 합치면 1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쿠팡 관련 각종 의혹 규명에 투입됐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 고 장덕준 씨와 관련한 쿠팡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발인인 전국택배노동조합 측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출석한 장 씨 유족은 지난 5년의 삶이 무참히 짓밟혔다며 산재 은폐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산재 은폐가 진행되었으니 저희의 산재 진행 과정이 계란으로 바위 깨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서 쿠팡 측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장 씨의 죽음을 과로로 인한 산재로 인정한 뒤에도 무리한 다이어트가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했는데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장 씨가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메신저 내용이 폭로된 데 이어 쿠팡 직원들이 장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며 논의하는 듯한 사진까지 공개되며 쿠팡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86명 규모의 TF팀을 꾸리고 조사에 나섰는데 산재 은폐 의혹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쿠팡 관련 사건 20여 건이 대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도 14명 규모로 쿠팡 산업재해 은폐 고발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면서
두 기관을 합쳐 100명에 달하는 수사 인력이 쿠팡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쿠팡은 숨기는 것 없이 정부 조사에도 협조해왔다는 입장인데 제가 알기로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계약 해제된 임원에 의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물론 해롤드 로저스 한국법인 대표도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고발되면서 경찰 수사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 재산에 대해 검찰이 추징 보전 조치한 2천억 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시는 가압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원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재산 처분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성남시는 남욱 변호사가 실소유한 옛 천화동인 4호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계좌에 1,010억 원 상당 추징 보전 조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남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강동구 부동산도 검찰이 1,010억 원 규모로 추징 보전 조치한 것도 파악했습니다. 성남시는 해당 계좌의 가압류 가액을 확대하고 부동산 역시 권리관계 확인 뒤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좌 잔액과 부동산 가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검찰 제공 자료가 실제 보전 조치가 이뤄진 재산 내역이 아니라 초기 법원 추징 보전 결정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희가 26만 페이지 형사 기록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그 일당들의 범죄 목록을 가압류할 수 있는 목록을 찾아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편 서울 역삼동 부지 가압류가 법원에 기각돼 항고했지만 2주째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는 틈을 타 500억 원에 다시 매물로 나왔다고 성남시는 지적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 가처분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 5,173억 원이 인용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의과대학 증원의 핵심 변수인 2040년 의사 부족수가 당초 발표보다 700명 가까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 보고한 의사 미래 추계 결과를 보면 2040년에 부족한 의사는 최소 5,015명에서 최대 11,136명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를 주관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의대 정원 문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입 정시 모집에서 의학학 계열 지원자가 지난해와 비교해 2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로학원은 의학학 계열 지원자가 18,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가량 줄어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되돌아간 의대 지원자가 32.3% 줄어 하락폭이 가장 컸고 약대는 22.4%, 치대 17.1%, 수의대 14.5%, 한의대는 12.9% 각각 감소했습니다. 학원 측은 반대로 서울대와 연고대 자연계열 지원자 수는 4.4% 증가했다며 이과 최상위권 학생 수가 줄었는 데다 의학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주춤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일본 시마네현에서 규모 6.4의 강진과 함께 여러 차례 여진이 잇따랐습니다. 한 달 전 아모리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7.5의 강진이 발생했는데 새 벽두부터 지진 때문에 일본 열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원전을 비치고 있는 CCTV 화면이 거세게 요동칩니다. 방송국 사무실 천장 간판도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지진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오전 10시 18분쯤 일본 시마네현 동부를 진원으로 하는 규모 6.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시마네현과 도토리현에서는 사람이 그냥 서 있기 힘들 정도인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부상자 신고가 접수됐고 신칸센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되는 등 교통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官邸連絡室を設置し、被害状況の把握に当たっております。で、現時点で人的、物的被害は確認中、との報告を受けておりますけれども、引き続き対応に万全を期してまいります。 다만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고 원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8일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지진으로 후발 거대 지진 주의보까지 발령된 바 있습니다. 특히 2년 전 새해 첫날 발생해 69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노토 대지진의 여파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지하에서 발생하면 최대 18,000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수도권 직하 지진 발생 확률을 30년 내 70%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일본 열도가 강진 때문에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프랑스에 내일 또다시 눈 예보가 내려지면서 파리 주요 공항 항공편이 대거 취소될 예정입니다. 필리프 타바로 교통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현지 시간 7일 폭설이 예고됨에 따라 파리 지역 공항에서 예정된 일부 항공편을 취소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최대 공항인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예정된 항공편의 40%, 두 번째로 큰 오를리 공항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25%가 취소됩니다. 프랑스 정부는 기업들의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수도권 주민들에게는 도로 이동을 자제하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새해 첫날 화재 참사가 발생한 스위스 스키 휴양지 크랑 몽타나의 술집이 최근 6년간 소방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니콜라 페로 크랑 몽타나 사장은 현지 시간 6일 브리핑에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정기점검 규정에 따라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랑 몽타나가 속한 발레주 규정에 따르면 이 술집은 해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현지 당국은 소화기와 경보장치, 비상구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부실점검 등 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겨울철 추위 때문에 야외 운동 망설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경기 안산에 한파와 바람 걱정 없이 달릴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상 트랙 위로 긴 터널 형태의 비닐하우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시민들이 힘차게 트랙을 내달립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바깥과 달리 비닐막 안은 바람이 차단돼 한결 포근합니다. 안산도시공사가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날씨 걱정 없이 러닝과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트랙을 설치한 겁니다. 겨울에는 밖에서 뛰기 힘들었는데 추워서 근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뛸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트랙은 평일 새벽과 야간, 주말 오전 시간대 등 시민들이 자주 찾는 시간대에 맞춰 무료로 개방됩니다. 다만 대관 일정에 따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민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다른 동호인들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나고. 이색 아이디어가 시민들에게 겨울철 따뜻한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극적으로 밀라노 코르티나 담베초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피겨 이혜인 선수가 공개 훈련을 열고 올림픽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혜인은 태릉 실내 빙상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면서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닌 만큼 후회 없는 연기를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혜인은 앞서 치러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쇼트 프로그램까지 3위로 밀렸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역전에 성공하며 2위로 올림픽 티켓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혜인 선수의 각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뭔가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존재는 저에게 하나의 책을 써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도 되고 크나큰 긴장과 맞서 싸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계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구 간송미술관이 전시를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리는 데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부족했던 비수도권 문화유산 복원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예 연구사가 전시에 선보일 서예 작품을 조심스럽게 만집니다. 찢어진 부분을 풀로 붙이는 등 더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합니다. 훼손된 지류 문화유산, 즉 종이로 된 문화재를 수리하고 복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요 역사를 조명하는 아동문학가 윤복진 관련 자료도 이렇게 되살아났습니다. 성분을 분석해 근대식 종이를 직접 만들어 복원했습니다. 시루를 채취해서 현미경을 보고 펄프 몇 %, 이렇게 합성된 부분들을 직접 분석을 하셔서 이 자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복원을 해야 된다 방향까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대구 간송미술관이 이렇게 복원한 영남권의 지류문화유산은 한 해 동안 30점에 달합니다. 낱장으로 흩어졌던 근대화가 서동균의 작품은 고증을 거쳐 8폭의 병풍으로 재탄생했고 곰팡이가 폈던 조선 중기학자 권문애의 유서도 제 모습을 찾아 국가유산 등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 기반이 부족한 비수도권에 전문성을 갖춘 시설이 생기며 문화재 복원과 보존까지 끌어낸 사례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중요한 문화유산을 지켜서 이제 간송미술관이 쭉 가지고 있었던 문화보국의 그런 마음을 실천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간송미술관은 지역사회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협력을 이어가면서 보이는 수리복원실을 통해 문화재 복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여갈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범죄자 대통령 되니까 이 모양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요새 제네주엘라가 유행어랍니다. 베네수엘라 독재 정권에서 벌었던 일을 2025년 대한민국에서 따라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망국의 길을 갔는지 똑똑히 기억하기 바랍니다. 국민을 상대로 너희도 곧 망할 거라는 조주에 가까운 망언을 퍼부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지속 지켜나가려면 국민의힘 같은 내란 정당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That country is run properly. We're not doing this in vain. This is a very dangerous attack. 국방비 미지급 관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군 전력 운영비하고 방사청의 그 방위력 개선비 등이 미지급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 전체 규모 말씀하시는 건가요? 콕 집어서 얼마라고 지금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총 액수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1조 3천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 예산이 이 1조 원 이상이 다음 해로 좀 이월된 전례가 혹시 있을까요? 그것을 제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참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본다고 그런 반응도 나오던데. 오늘 출근길엔 전국 곳곳에 눈이 날리겠습니다. 크게 춥지 않아서 빗방울로 떨어지는 곳도 많겠고요. 제주 산간 지역은 오후까지 최고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바람을 타고 점차 국외 스모그도 유입되겠는데요. 오전에는 중부지방에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은 0.5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출발합니다. 다만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추워지겠고 앞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9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계속 건조합니다. 현재 서울 등 일부 수도권 지역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